서비컬 디스크 herniation에 대한 관리 방법과 뭐 어떤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 보이는 분홍 색깔로 돼 있는 지금 그냥 색깔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뉴클리어스 펄프서스와 애닐러스 파이브로서스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띠 형태를 통칭해서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뉴클리어스 펄프서스는 수분으로 구성돼서 우리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애닐러스 파이브로서스는 주로 콜라겐 섬유들로 돼 있어서 이 안쪽에 있는 뉴클리어스 펄프서스가 바깥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충격 흡수를 잘하고 디스크가 탈출을 안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알아야 되는 해부학적인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이 벌테브라 주변에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리가멘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리가멘트들이 있지만 크게 보자면 리가멘트 플라범, 포스테리어 롱기튜디널 리가멘트, 엔테리어 롱기튜디널 리가멘트 이렇게 있는데 흔히 이 PLL과 ALL 두 가지를 보면 여기 조그만 거 보이시죠? PLL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조그맣게 위치해 있고요. 앞쪽에 있는 이 큰 거는 AL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교적으로 봤을 때 스파이널 코드 이 뉴클리어스 펄프서스가 탈출을 할 때 앞쪽은 이렇게 짱짱하게 많이 막고 있는데 비교적 뒤쪽을 막고 있는 PLL은 되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후방으로 많이 탈출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리가멘트 플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널 코드 뒤쪽에 있는데 팔리에이션으로 인해서 스파이널 코드를 누르고 이것들이 리가멘트 플라본까지 침범할 정도가 되면 예후가 좋지 않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솔로지와 관련된 부분을 봐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디스크의 성분들이 이렇구나를 확인을 했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병적인 상태가 되는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뉴클리우스 펄프서스를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이 애닐러스 파이브로서스가 탄력성이 감소하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뉴클리어스 펄프서스가 이렇게 나와서 널브 루트들을 누르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는 뭐 그런 통증이라던가 레디에이팅 페인이라던가 혹은 모터 펑션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고요. 서비컬 디스크의 경우에는 주로 C6번과 7번에서 많이 호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유병률 같은 걸 봤을 때 노화에 따라서 발병률이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죠. 나이가 듦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뭐 수분이 많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많은 만큼 그만큼 동작도 많이 수행하니까 퇴행성의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자연스레 이런 노화에 따라서 발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걸 저희는 많이 봤던 그림이죠. 브라키오 플렉서스를 보는 건데요. 브라키오 플렉서스도 뭐 루트, 트렁크, 디비전, 코드, 터미널 널브 이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해서 외우게 합니다. 이런 이유들을 왜냐라고 하면은 어, 널브 루트를 압박한다라고 했을 때 스파이널 코드에서부터 모터와 센서리 루트가 나오고 그게 합쳐져서 이제 널브 루트로 나오게 되는데 이 루트 부근을 눌렀을 때 이 부근에서 압박이 가해졌을 때 레디큘러 패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브라키오 플렉서스를 볼 때는 이러한 세부 구분들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번에는 그럼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입은 구분은 두 가지 정도로 지금 분류해 놨는데 첫 번째는 탈출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는 프로트루전과 익스트루전으로 나눌 수 있고요. 프로트루전은 돌출되었다라고 해서 이 프로랩스까지 단계를 보면 뉴클리우스 펄프서스가 돌출은 되어 있지만 탈출하진 않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익스트루전 같은 경우에는 뉴클리우스 펄프서스가 실질적으로 이 파이브로서스를 뚫고 파열을 시키고 나온 상태. 크게 이 두 가지로 먼저 구분을 하고요. 프로트루전 안에는 노말을 기준으로 어, 이런 디제너레이션, 우리가 아는 흔히 퇴행성, 이 정도와 혹은 이거를 벌징 디스크라고도 하는데 약간 부었다. 그래서 염증 반응 같은 게 있을 때 붓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약간의 염증 반응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프로랩스는 돌출되어 있는 상태가 이 정도인데 이 앞에는 지금 스파이널 코드가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널 코드와 널브루트가 있는데 팽창되는 위치, 이렇게 돌출되는 위치에 따라서 이때부터는 널브루트 컴프레션으로 인해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벌징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MRI적 소견을 봐도 100%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심해 보이지만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증상이 별로 없어 보이는, MRI상 소견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한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100% 확신할 수 없는, 아직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전을 보면, 이제 파열돼서 뉴클리어스 펄프서스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 전까지는 보존적인 치료, 비수술적 중대로도 충분히 이런 예후가 괜찮은데, 익스트루전 단계부터는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시퀀스트레이션은 해당, 예를 들어서 이 레벨에서 뉴클리스 펄프서스가 흘러나왔는데, 이제 아래쪽으로 흘러내린다라거나, 그 정도로 심각한 사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이렇게 뉴클리스 펄프서스가 탈출을 했다. 만약에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압박하는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또 해봤습니다. A 그림, B번 그림, C번 그림을 잘 보면, 이쪽에 있는 뉴클리스 펄프서스가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먼저 나타나는 증상을 조금 구분해 보자면, A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감각 손상을 많이 나타내게 된다. 감각 손상을 많이 나타낸다. B번은 운동 기능, 운동 감각에 대한 손상이 많이 나타난다. 3번 그림은 마이엘로 패시와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잘 봐야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림이 이거랑 조금 반대로 돼 있어요. 자, 이거 기준으로 SP가 저희는 뒤쪽에 있죠. 자, SP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이쪽이 센서입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쪽이 모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B번 그림을 봤을 때 SP 쪽으로 뒤쪽에 있는 게 센서리, 앞쪽에 있는 모터 루트 쪽을 누르면서 운동 기능의 상실을 많이 나타낸다라고 하고요. 그럼 A번은 여기 누르는데 왜 감각이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 무조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부분을 하다 보니 완전 운동 쪽을 누르는 게 아니라서 널브 루트 통합된 부분을 누르면서 감각 손상이 많이 나타난다. 동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C번 같은 경우에는 이 널브 루트 부분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파이널 코드를 직접적으로 압박해서 저희가 흔히 아는 이게 DTR 반사들이 많이 잘 안 나타난다거나 하는 SCI 같은 느낌의 마이엘로 패시를 많이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엘로 패시와 레디큘러 패시를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는 이제 스파이널 코드 부근을 압박을 했느냐, 손상이 이쪽 스파이널 코드 부근에서 나타났느냐, 혹은 이 끝에 쪽 널브 루트 부근에서 나타났느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상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앞서 말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크게는 감각 손상과 운동 기능 손상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감각 손상은 무감각 혹은 레디에이팅 페인들이 나타나게 되고 대부분은 이런 더마토물 기준으로 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기능 손상 같은 경우에는 마요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분절의 신경이 담당하는 근육들의 위축이 생긴다거나 혹은 이런 DTR 반응들이 감소한다거나 그런 양상들을 주로 띠게 됩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제 다른 질병들이랑 봤을 때 헷갈리는 질병들이 있죠. 그것들을 조금 간별 진단하고자 보자면 이거 외에도 많은 질환들이 있지만 이 해당 연구에서는 카팔 터널 신드롬, 큐비탈 터널 신드롬, 포스테리어 인터로세어스 널브 엔트랩먼트라고 해서 이건 레디얼 널브가 포착된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저희는 지금 증상이 디스크에서부터 발현이 된다. 이 서비컬 부근에서부터 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카팔 터널은 이 리스트 조인트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감각 이상, 시나 머슬이 약해질 수 있고요. 핑거 쪽에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스트 부분에서 눌렸으니까 당연히 이 위쪽 분절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트라이세스의 반응이나 리스트 익스텐서가 약해졌는지를 확인을 해서 똑같이 손바닥이 저리다고 하더라도 트라이세스나 리스트 익스텐서의 약함이 있으면 카팔 터널 신드롬보다는 그 윗분절에서 손상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구나.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고요. 큐비탈 터널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얼라널브가 주로 포착이 되는 곳인데 나타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어, 이 큐비탈 터널에서 눌리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닌 좀 더 상위 분절에서 나타나는 그런 손상들이 같이 동반될 것이다. 디스크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레디얼 널브가 주로 포착이 된다라고 했다시피 리스트나 핑거 익스텐서 머슬들이 약해질 수 있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스피네이터가 있는 부분에서 주로 포착이 되게 되는데 그럼 그 윗분절에 대해서는 반응이 정상이어야 하나? 이런 디스크 헐리에이션이 있으면 스타일세스나 어, 어, 스타일세스 같은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조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증상들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건 센서리 펑션과 모터 펑션을 검사할 수 있고요. 더마토물 기준으로 보고자 하는 감각 쪽을 선택해서 이 사람이 이 감각을 잘 인식을 하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터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어, 하는 이유는 해당 신경이 담당하는 근육들이 약해졌을 거다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하는 것은 MMT 같은 것을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 학교 장비에 있는 것은 핸드헬드라고 하는 장비라서 MMT 포지션에서 그대로 재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면은 이 토크가 측정이 됩니다. 지금 이 기구 같은 경우에는 LBS 파운드로 측정이 되고요. 어, MMT로 했을 때 완전 병적인 사람이 아니면 다들 중력 이상에서의 저항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구체화돼서 수치화하기 위해 저는 이런 핸드헬드 장비를 쓰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DTI도 평가를 하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이학적 검사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말초신경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브라키오 플렉서스 부근을 압박해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많이 배웠던 어퍼림브 텐셔널 테스트, 어퍼림브 뉴로 다이나믹 테스트 등을 통해서 널브들을 널브들이 하이퍼 센시티제이션, 그러니까 좀 과민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비컬 디스크 허니에이션에 좀 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함인데요. 디스트랙션 테스트는 압박으로 인해서 뉴클리우스 펄프투스가 나와서 이런 널브 루트를 누른다라는 게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좀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디스트랙션을 했을 때는 어떠하느냐? 통증이 줄어들었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목 쪽에 문제가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반대로 통증을 유발해 보는 건데요. 압박을 오히려 더 많이 가해봐서 손 쪽으로 통증이 더 많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케이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대상자는 57세 여성이고요. 대상자는 C7A 타이 디스크의 프로트루전으로 인해서 서비컬 레디큐로패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6개월 전부터 이런 발병이 됐고, 저희 병원에 왔던 이유는 오른팔이 저려서 뭐 타자치기가 힘들다, 사무직 하는데 제한점이 많다라고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도미넌트 사이드는 레프트 사이드였고요. 6개월 전에 통증이 생겼으나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증상 재발로 인해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린 것뿐만 아니라 오른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이전에도 발현됐는데 다시 나타난 만큼 이 치료 효과가 좀 장기간 지속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 거는 저희는 이제 영상학적 소견도 많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대상자는 저희랑 동일한 C7A 프로트루전 대상자는 아니고요. C6, 7 사이의 프로트루전인데, 자, 가보겠습니다. 2, 3, 4, 5, 6. 제가 마우스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소견으로 있다가 MRI적으로 영상을 돌려봤을 때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6번, 7번 사이에서 증상을 그런 소견이 나타나고 있고요. 트랜스버스로 보았을 때도 이쪽 부분에서 점점 이쪽 부분들이 압박되는 것이 보이나요? 이게 지금 벌테브라 바디 위에 디스크가 있는 모습이고요. 스파이널 코드, 스피노스 프로세스,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파이널 코드가 정상적으로 있다가 이렇게 압박되는 모습을 보인다. 음. 대상자는 이런 영상학적 소견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관찰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통증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통증의 형태, 그리고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감각은 이런 2.10별 검사를 통해서 수치화하기 위해서 2.10별 검사를 썼고요. 모터 기능도 동일하게 수치화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핸드헬드를 사용해서
파운드 값을 재고 C7에 DTR을 하고 어, 오른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립 파워를 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인데요. 설문지들도 저희가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많은 연구들이 진행돼서 저희가 앞으로 나가서도 이 대상자한테 쓰기 좋은 그런 툴인데요. 이거는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112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좋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현재 48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했느냐? 일단은 MPRS를 통해서 통증 강도를 했는데 5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 뭐 7점, 8점이 되면은 통증 때문에 이런 약을 먹어야 될 정도, 10점이면 최악의 고통,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수치를 조금 더 객관화했고요. 그 다음에는 통증 부위는 어디냐? 통증이 지속되는 것은 뭐 인터미턴트냐, 뭐 잘 때 나타나냐, 뭐 이런 걸 확인을 하고 통증의 유형은 어떠냐? 뭐 엘칭이냐, 버닝이냐, 둘이냐, 샤프네스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왼쪽에 이거 보기 전에 이거는 아까 했던 삶의 질 평가 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대상자의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져 있더라 확인을 했고요. 어, 센서리랑 모터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도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ULTT를 진행을 하는데 3번 포지션에서 주로 과민화가 있더라. 얼라널브 쪽에서 많이 과민해져 있더라. 서비컬 컴프레션도 그냥 노멀 포지션, 뉴트럴 포지션에서 압박해봐도 되지만 라이트로 레터럴 플렉션 하고 했을 때 더 증상이 많이 발현되더라. 그리고 서비컬 디스트랙션 테스트는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디스트랙션을 시키니까 통증이 감소하더라. 세 개 다 라이트 사이드에서 파지티브 사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했던 프로블럼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대상자의 이 라이트 메디얼 포어럼 쪽에 계속 레디에이팅 페인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이걸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목 부분에서도 조금 둔한 느낌의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해서 이것도 함께 커버를 하자. 그리고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립파워도 훈련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해서 삶의 질 향상에 조금 영향을 주자. 그래서 쇼턴골은 포어암과 넥 부분에 페인 컨트롤을 진행을 하면서 그 신경의 과민성을 조금 감소시키자. 그리고 그립 훈련을 시키자였고요. 영상골은 대상자가 이전에도 발병됐다가 다시 재발한 만큼 자세적인 거에서도 요인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넥 운동 넥 스테빌라이제이션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좀 얼라이먼트를 맞추고 통증과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자. 통증은 감소시키고 삶의 질은 향상시키자라고 롱텀골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계획은요. 인자기 치료로는 트랙션과 EST를 적용을 하는데요. 트랙션은 서비컬 부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서 체중의 7%를 적용을 하고요. 적용 시간이나 이런 간헐적으로 하느냐,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들을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조금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콘스탄트로 쭉 쉬는 시간 없이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설정을 하였고요. 이 디스트랙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완전 스파이너를 놓은 포지션이 아닌 이렇게 넥플렉션이 어느 정도 된다거나 이 상태에서 디스트랙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목표는 디스트랙션을 시키면 그 탈출되었던 디스크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 하에서 적용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EST, 저희가 많이 배웠던 기구죠. 헤르츠는 1에서 100Hz, 적용 시간은 이 논문에서는 20Hz로 1시간까지로 지속적으로 했을 때 뭐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거를 기준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탈신경근은 강도 조절이 그러니까 피로를 느끼면은 오히려 퇴행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강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휴식 시간을 잘 설정을 해서 강도를 조정해야 되고요. 강도는 감각 반응은 무조건 느껴져야 하고요. 운동 반응이 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로를 느낄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 강도 내에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널브 센시티비티 디크리즈를 조금 목적으로 헤르츠를 좀 높게 설정하고 완전 강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좀 징한 느낌을 많이 주어서 이
저희가 중주파 때도 배웠던 이런 통증 수용기들을 피곤하게 만들겠다. 그런 피로하게 만들어서 이런 뭐지? 통증을 좀 역치를 높이겠다.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자치료를 적용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들어가는데요. 할 수 있는 것은 넥 부근에서도 그런 좀 둔탁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치를 낮출 수 있는, 역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릴리즈 테크닉을 사용하고 도수견인이라고 해서 저희 손으로도 이렇게 트랙션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 매뉴얼 같은 경우는 강도 설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서비컬을 트랙션 한다라고 했을 때 대상자의 발끝이 살짝 움직이는 정도까지가 하면은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서 넥페인을 조금 감소시키겠다라는 목적하에 적용을 했고요. 아까 1주에서도 나왔다시피 널브 글라이딩 여기서도 말초신경을 모빌라이제이션하고 그렇게 하겠다. 방법은 UHT 방법과 거의 동일하고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신경의 뭐 생리학적 변화를 많이 촉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텐션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스트레칭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적당한 텐션감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신경도 해당 범위까지 늘어났을 때 계속 그 범위 내에서 반복을 한다면 이 범위까지는 괜찮구나. 왜냐면 우리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복을 할 거니까. 이 범위까지는 이제 움직여도 괜찮은 범위 내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도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 하에 이렇게 신경 감위선을 감소시키겠다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해서 대상자가 좀 장기간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요. 다섯 번째는 그립 파워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스트렝스닝을 적용을 합니다. 뭐 이런 그립 파워 훈련시키는 툴은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봤던 도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손가락별로도 훈련을 시킬 수 있고 감각적으로도 인풋을 많이 시켜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툴을 한번 넣어 보았고요. 다음번으로는 운동까지 적용이 되어야 이 사람의 장기간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넥 스테빌라이제이션 엑서사이즈를 넣었는데 흔히 아이소메트릭으로 해서 이런 엔듀어런스를 증가시키겠다 그런 목적하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중력 저항에 따라서 넥 익스텐서 머슬들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이런 거는 흔히 친인 동작이라고 하죠. 친인 동작 같은 걸 할 때도 어퍼 서비컬 부분에 플렉션을 조금 유발하지만 로어 서비컬까지 플렉션을 유발하면은 오히려 조금 안 좋을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강도 설정을 잘 해야 하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넥 익스텐서를 강화시키는데 이 볼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너무 과하게 누를 필요는 없고요.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누르면서 이런 주로 아이소메트릭한 형태의 운동들을 진행하고 이것들을 집에 가서도 하세요 라고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발표하기 위해서 찾았던 참고 논문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